안녕하세요. 대학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 서평단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서평단 이벤트는 이미 출간된 책이나 출간 예정인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책에 대한 소감을 적도록 하는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서평단 이벤트를 좀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원래도 제가 책 읽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많은 책들을 다 사서 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책을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책에 대한 소유욕이 좀 강한 편이라 책은 꼭 사서 봐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욕심처럼 책을 사놓고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주일에 한 권 정도가 딱 좋다라고 해서 사실 MKYU에서는 매주 책을 소개하는 북드라마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거기 나오는 책들은 다 읽고 싶으니까 우선 구입을 해요. 하지만 책을 읽는데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굳이 다 구입을 하지 않고 먼저 경험해보는 서평단 이벤트를 신청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서평단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출판사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도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하고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이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빨이라고 하죠. 치아하고 관련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오늘도 이 닦으며 1,000,000원 법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를 닦으면서 1,000,000원을 벌어? 어떻게 1,000,000원을 벌어? 1,000,000원이 뭐 네 집 강아지 이름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도 사실 맞아. 이만 잘 닦아도 1,000,000원 벌 수 있지. 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느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앞니가 깨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되게 불편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의 구독자시고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2달에서 3달 전에 찍었던 영상은 되게 입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제대로 웃지도 않고 영상을 찍었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활짝 웃을 수 있잖아요. 이유는 저의 앞니가 깨졌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는 피드로 남기긴 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데만 200만 원이나 썼거든요. 뭐 이런저런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이 치아 자체가 워낙 고가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진짜 큰 돈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빠져나가니까 좀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치아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왜 이 책에 제가 공감했는지를 아실 수 있냐면 저는 이를 닦는 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비위가 되게 약한 편이라서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3분 안에 하라고 하잖아요. 단 한 번도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양치 습관이 조금 특이한 게 눈을 뜨면 바로 양치를 해야 돼요. 양치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 양치하고 밥을 먹고 나서는 양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양치를 하는 거고 그 음식물들이 치아를 썩게 하는 거여서 그래서 양치를 해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하게 밥을 먹기 전에 양치를 해요. 양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침을 먹는 게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새 자느라고 입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한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좀 못 먹는 그런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를 하고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양치를 안 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고 한참 있다가 양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삼시세끼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게 기본 습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에 3번 해야 되는 그 양치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치아에 사실 타고나기도 그렇게 튼튼하게 타고나진 않았어요, 치아가. 그래서 어려서도 그냥 충치 치료를 뭐 자주 해야 될 만큼 치과를 자주 다녔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드나 라고 느꼈던 거가 제가 앞니가 어렸을 때 뭔가를 먹고 나면 사실 어른들 막 이쑤시개를 쑤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따라 하다가 이쑤시개가 딱 부러져가지고 이빨 사이에 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사이에 낀 거니까 조금 불편한 정도다 생각을 하고 치과 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치아가 뻥 뚫렸어요. 20살이 됐는데 뻥 뚫린 치아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나 앞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큰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앞니를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큰 돈이 들었던 거는 사실 중간중간에 왜 치아 색깔로 때우고 씌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듯이 치아도 2달에 한 번 걸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보험도 사실은 나중에 혜택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치과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치과 가는 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위기가 또 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치아가 좋지 않았는데 임신 기간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마취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짧은 임신 기간 동안에 치아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또 앞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때는 아예 뭐 기존에 있는 생리라고 하잖아요. 멀쩡한 이를 갈아가지고 씌우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게 무려 12년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만에 쥐포를 먹다 앞니가 또 깨져서 12년 만에 다시 치아를 교체를 하는 그런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만 잘 닦아도 치과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분? 뭐 식후 3분? 그 다음에 양치하는데 3분? 이런 식으로 해서 333 뭐 이런 운동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만 잘한다고 해도 치과에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저희 남편은 양치를 정말 잘해요. 밥 먹으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양치를 해요. 그리고 꼬박꼬박 해요. 네. 밥 먹고 나서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진짜 튼튼하고 깨끗해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려고 갔더니 이런 분은 치과 올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치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지. 요거는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저희 아이들도 저의 아이다 보니까 사실 습관이라던가 타고난 치아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양치를 하긴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치과 치료를 뭐 불소 치료도 받고 그리고 스케일링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기검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병원 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정기검진을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치아 색깔도 누렇게 변하고 양치를 한다고 하는데도 여기저기 치석도 많이 끼어있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엄마인데 유일하게 하는 잔소리가 양치했어? 자기 전에 양치해야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전에 양치하는 습관이 좋지 않아서 전동 칫솔도 써보고 뭐 일반 칫솔 중에 부드러운 모도 써보고 여러 가지 그 양치를 하는 습관을 좀 좋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손목이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양치할 때만 되면 아프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칫솔질, 양치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진짜 느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은 이제 치과 위생사 분께서 지은 책이에요.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더더욱 이 책을 좀 애정을 갖고 쓰신 것 같아요. 내용 하나하나에 어떤 아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본인의 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애정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책은 치과위생사죠. 치과위생사로 10년 넘게 재직하셨던 분께서 쓰셨고요. 목차만 봐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목차를 아주 꼼꼼하게 잘 써주셨어요. 우선은 남편의 어떤 에피소드, 뭐 짬뽕을 먹다가 갑자기 이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에피소드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손님이라고 하면 그러나요? 환자. 네. 환자로 받았던 분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입 안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떼우기, 씌우기부터 해서 저처럼 뭐, 일을 아예
갈아서 끼우고 뭐 이런 걸 하면은 금액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임플란트나 또는 틀니를 끼면 더더욱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건 내가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임플란트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또 그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임플란트도 어려울 땐 틀니를 껴야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치아는 사실 그렇게까지 버텨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공감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치과 위생사로 있으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건 진짜 양치 습관만 잘 되어 있고 양치만 잘해도 굳이 병원에 올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병원에 가면 당연히 다 돈이죠. 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미 치과에다 갖다 주는 돈이 거의 한 7, 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0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는 적은 돈이 아닌 거죠.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은 건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던 건, 사실 저희 아빠도 치아가 좋지가 않으신 데다가 담배를 태우시니까 풍치라고 하죠. 예. 치아가 금방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아마 입 안에 좀 저렴한 차라 하더라도 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빠도 양치 습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뭘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양치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닌데, 가장 게을러지는 게 양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귀찮으면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책에서 콕 찍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치과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왜 치과에서 윙 하는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소리도 괜찮고 적응을 잘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아픈 것도 사실은 잘 참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는 제가 좀 꾀병이 심할 정도로 못 참는데 치과 치료만 유일하게 잘 참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잘 참는 편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치과가 잘 돼 있어서 아이들 전용 치과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아이들만 다니는 치과를 갔었는데요. 뭐 치아 치료할 때 수면 치료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때 아프니까 미리 주사 같은 걸 놓잖아요. 그것도 많이 아프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놀이터가 있는 치과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게 치료를 해주려고, 아이들이 누워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봤을 때 천장에 모니터가 있어서 만화를 틀어놓고 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면 수고했다고 장난감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또 아들이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뭐 예쁜 반지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과가 그렇게까지 많이 무섭고 낯설진 않지만 사실 대부분은 치과를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 치아 관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본인이 이제 치과 위생사로 있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 나도 알아, 양치 잘 하라는 거, 밥 먹고 나서 양치 하라며, 하루에 뭐 꼬박꼬박 3번씩 하라며, 어떤 때는 뭐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을 혼자만 읽을 게 아니라 아이하고 같이 읽으면서, 봐라 이렇게 치과에 계시는 분이 양치만 잘해도 치과 갈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치 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읽어보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술술술술 넘어갔어요. 사실 공감되는 내용들도 되게 많고, 아이의 엄마라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다 하겠지. 만약에 아이가 양치 습관이 잘 되어 있어서 치과 치료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상되는 그 치과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아이한테 자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 치료비는 내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빨을 하나 덜 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적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넣는다거나, 또는
소소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사서 자산으로 남겨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를 치과 치료하는데 다 써버리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치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희님께서 지은 오늘도 이 닦으면 1000만 원 법니다. 이 책은 나만 읽을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치과 가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 치과 가기 싫으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양치만 잘해도 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수긍하지 않을까요? 엄마 말은 잘 안 들어도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수긍을 잘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집에 아이가 있으시다거나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직 뭘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이가 크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아가 한 번에 다 나는 게 아니라 유치라는 게 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구치로 바뀌잖아요. 그 유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없어지는 이빨인데 뭘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라고 하시는데 유치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구치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유치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영구치들이 나와가지고 이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치일 때도 아이들이 이가 썩거나 그러면 바로 치과에 가서 관리를 해줬거든요. 관리만 잘해도 큰 돈을 들지 않으니까. 물론 정기검진을 해주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불소 치료를 해주는 것도 너무 괜찮은데 이 불소 치료 같은 경우에도 좀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뭐 한 2, 3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일리톨을 이용해서 양치 후에도 자일리톨을 좀 씻거나 아니면 요즘엔 자일리톨이 가루로 나와서 먹는 것도 있고 치아에 좀 바르게끔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책 서평단 이벤트로 받을 때 자일리톨이 같이 왔어요. 사탕처럼 생겨서 먹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달짝지근한 맛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사실 자일리톨은 똑같은 단맛이지만 치아에 좋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껌도 사실 자일리톨 껌만 먹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양치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힘들어할 때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어느 정도 크고 양치 습관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치를 잘 했는지 저는 꼬박꼬박 확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양치질을 잘했다고 해도 앞니 부분은 제대로 안 하고 어금니 부분은 또 빼먹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에도 양치 습관이 잘 들여졌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유치 관리라던가 영구치 관리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좀 똑똑한 엄마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10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